가을 바람이 골목길을 휩쓸며 말라버린 낙엽들을 거칠게 굴립니다. 마른 잎사귀들이 담벼락에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깹니다. 정 여사는 낡은 평상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감나무 가지 끝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내던 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이 좁은 골목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마른 손을 천천히 쥐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잎들이 힘없이 흔들리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빗자루가 쓰러져 있고 그 옆으로 낙엽들이 쌓여갑니다. 그녀는 곁에 놓인 물그릇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물 표면에는 감나무의 그림자가 일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들려오는 인기척도 없는 오후, 정 여사는 평상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지켜온 것은 오직 이 정막뿐입니다. 하지만 감나무의 그림자가 평상 위를 가로질러 길게 늘어질 때 골목 어귀에서 낮게 깔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요하던 골목 어귀에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파고듭니다.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가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골목을 살핍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정 여사의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규칙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손을 뻗습니다. 녹슨 대문 고리를 잡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뱉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엽니다.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흔듭니다. 남자는 마당 안쪽으로 한 걸음씩 발을 들입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정 여사가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합니다. 남자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천천히 평상 앞까지 다가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신중하고도 무겁습니다. 남자가 평상 바로 앞에 멈춰서자 마당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조여듭니다. 남자는 굳게 담은 입술을 열려다 말고 다시 한번 정 여사의 눈을 살핍니다. 30년 동안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았던 이 마당에 낯선 방문객의 존재가 뚜렷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남자는 평상 앞에 멈춰서더니 주저없이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닿게 합니다. 그는 상체를 숙여 바닥에 깊게 절을 합니다.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자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30년 전 골목 끝 단칸방에서 할머니가 남겨주신 쌀로 겨우 끼니를 잇던 그 꼬마 민우입니다. 그 이름이 공중에 흩어지자 정 여사의 몸이 눈에 띄게 경직됩니다. 평상을 짚고 있던 그녀의 마른 손가락이 낡은 나무 결을 파고듭니다. 정 여사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30년 전의 기억과 눈앞의 남자가 겹쳐지며 그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크게 흔들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억눌러 왔던 숨이 가쁘게 터져 나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정 여사의 손길을 기다리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 여사는 떨리는 호흡을 내뱉으며 남자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정 여사의 시선이 민우의 얼굴에서 벗어나 허공을 향합니다. 90년대 초 눅눅한 습기가 가득했던 골목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 여사는 매일 밤 어둠을 틈타 낡은 대문을 나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쌀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거친 마대 자루가 그녀의 거친 손바닥을 긁고 지나갑니다. 그녀는 아이가 사는 단칸방 문 앞까지 숨을 죽이고 걸어갑니다. 누군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쌀자루를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굶주림의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그녀는 쌀과 함께 짤막한 메모를 덧붙입니다.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지만 그녀의 손길만큼은 깃털처럼 부드럽게 쌀자루를 매만집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문을 열고 쌀자루를 발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정 여사는 골목 귀퉁이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정 여사는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30년 전 욕쟁이라 불리며 세상과 담을 쌓았던 그녀가 유일하게 열어두었던 문틈이 바로 그 아이의 방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따뜻한 본심이 현재의 민우를 통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민우가 바닥을 짚고 일어나 앉으며 정 여사와 시선을 맞춥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펴보이며 담담하게 말을 잇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쌀자루 덕분에 저는 배를 냈지 않고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평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곳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의 대표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 여사는 그 명함을 내려다봅니다. 30년 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던 작은 쌀 한 줌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터전을 만드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칠어진 정 여사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합니다. 그는 정 여사의 마당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저의 모든 성취는 할머니께서 어둠 속에서 건네주신 그 온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 여사의 눈앞에 낡은 골목길이 아닌 민우가 지어올린 튼튼한 건물들이 환영처럼 지나갑니다. 그녀가 심었던 작은 씨앗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정 여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굳은 살 박인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고요하던 마당에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들이 서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소녀는 이제 든든한 어른이 되어 자신을 구원했던 은인을 향해 묵직한 감사의 무게를 전하고 있습니다. 민우가 바닥에 놓여있던 묵직한 가죽 가방을 들어 올립니다. 가방 밑바닥이 평상 위 나무판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가방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듯 가죽 표면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정 여사 바로 앞쪽으로 밀어놓습니다. 가방의 금속 잠금 장치가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덮니다. 정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방 위에 올려진 민우의 손을 응시합니다. 민우는 가방 덮개를 잡고 딸깍 소리를 내며 잠금 장치를 풉니다. 팽팽했던 가방 덮개가 미세하게 들썩입니다. 민우는 덮개를 완전히 젖히지 않고 잠시 멈춰 정 여사와 눈을 맞춥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감나무 잎을 흔듭니다. 민우의 손가락 끝이 가방 덮개 가장자리를 떨리는 듯 미세하게 움켜켭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쏟아져 나오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평상 위를 가득 채웁니다. 정 여사는 손을 뻗어 가방의 가죽 질감을 확인하려다 다시 멈칫합니다. 민우는 진지하고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작은 가죽 가방 안에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민우가 가방 덮개를 완전히 젖힙니다. 가방 안쪽에서 빳빳한 종이 뭉치가 드러납니다. 민우는 가장 먼저 두꺼운 종이 한 장을 꺼내 정 여사에게 내밉니다. 그것은 정 여사의 이름과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장학재단 설립 승인서입니다. 정 여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민우는 이어서 빛바랜 옛 장부를 꺼내 평상 위에 펼쳐 놓습니다. 장부 안에는 30년 전 정 여사가 몰래 아이의 문 앞에 두었던 쌀자루와 봉투의 날짜들이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거친 손가락으로 장부 속의 낡은 글씨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립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마다 그날 밤의 공기와 아이를 향한 정 여사의 걱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민우는 승인서 위에 자신의 도장을 찍으며 정 여사를 바라봅니다. 이제 할머니의 이름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배고픔을 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0년 전 그저 아이의 끼니를 걱정했던 작은 마음이 이제는 지역 사회를 밝히는 거대한 재단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정 여사의 눈동자에 승인서의 활자가 또렷하게 맺힙니다.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이 결실을 본 증거였습니다. 민우는 장학재단 서류를 갈무리한 뒤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빳빳하게 말려있던 도면통을 꺼냅니다. 뚜껑을 열자 낡고 허물어져 가는 이 집의 구조가 상세히 그려진 설계도가 펼쳐집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저앉은 대문 기둥과 삐걱이는 평상의 위치를 짚어가며 설명합니다. 이제는 이 집을 허물고 튼튼한 보금자리를 새로 지어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낡은 집이 도면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며 숨을 멈춥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손등을 꽉 움켜니다. 민우의 거친 손마디와 정 여사의 마른 손이 맞닿으며 30년 전 그날의 온기가 다시 흐릅니다. 정 여사의 눈가에 고여있던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툭 떨어져 민우의 손등 위로 번집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민우의 손을 더 세게 부여잡습니다. 민우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할머니의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골목길을 스치던 바람이 멈추고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마당의 정적을 채웁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나갑니다. 정 여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민우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골목 저편에서 이웃들이 하나둘씩 쟁반을 들고 나타납니다. 마당 평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과 갓 부친 전이 가득 차려집니다. 정 여사는 평상 끝에 앉아 낯선 활기에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내 이웃들의 웃음소리에 섞여 들어갑니다. 마당의 좁은 틈새마다 사람들의 온기가 스며듭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리고 민우는 이웃들의 술잔을 채우며 정 여사의 옆자리를 지킵니다. 30년 동안 정적만이 감돌던 낡은 담장 너머로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담장을 넘어 골목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빈 그릇에 음식을 채워주는 이웃의 손길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려있고 마당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 찹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마당의 흙바닥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겹이 찍힙니다. 정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 북적이는 풍경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키며 정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낡은 집은 비로소 다시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마당, 정 여사는 평상에 홀로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걸린 주홍빛 감들을 올려다봅니다. 30년 전 슬픔 속에 심었던 작은 씨앗이 어느덧 굵은 줄기를 뻗어 무성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나무 껍질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아래 흐르는 세월의 맥박을 느낍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나무처럼 그녀의 선행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워왔습니다. 정 여사는 감나무 너머로 보이는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숨을 내쉽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누군가를 위해 켰던 작은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온기는 가장 추운 날, 가장 따뜻한 태양이 되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 또한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정 여사는 다시 한번 감나무를 향해 가벼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당을 감싸는 밤 공기가 차갑지 않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이제는 닫혀있지 않은 대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희망은 그렇게 낡은 담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